시간엔 부정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오는 걸 공부했죠. 이번 시간엔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가 오는 걸 공부합니다. 목적격 보호라는 건요, 기본적인 3형식 문장, 즉 주어, 타동사, 목적어 중에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격 보호가 나와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물음표였던 게 이걸 보니까 알겠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밖에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바로 명사와 형용사. 기억나셔야 됩니다. 명사가 나왔다는 건 똑같다는 거고요.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말 그대로 상태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자, 형용사 자리에는요, 기본적인 형용사 말고도 동작 개념이 포함된 준동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들을 넣어서 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오른쪽 예문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I found him. 자, 기본적인 3형식 문장입니다.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를.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그 남자 발견한 게 단데 말이죠. 목적어 뒤에 지금처럼 목적격 보호를 써주면 말입니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겠죠. 따라서 나는 그 남자가 이런 상태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또는 알아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명사와 형용사 가능하니까 먼저 명사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I found him a spy. 자, 명사가 나왔죠. 명사가 나왔다는 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적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로 그 남자가 스파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여기 약간 빈칸이 있는 건 바로 to be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 비동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보통 뒤에 나오는 주격 보호가 거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바뀐 to be라든가 또는 비동사가 바뀐 being 같은 경우는요, 실제 문장 속에서 허다하게 생략되곤 합니다. 따라서 안 쓰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요거 다소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명사 말고 형용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 found him honest. 자, 형용사가 들어갔다는 건 말 그대로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나는 그 남자가 정직한 상태라는 걸 알아냈다는 얘기죠. 즉 정직하다는 걸 알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묶으면 말입니다. 기본적인 요 목적어, 즉 명사의 상태만을 나타내지만 아래쪽엔 말입니다. 상태 플러스 동작 개념이 포함된 준동사를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I found him sleeping. 자, sleeping. 기본적인 ing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의 뜻은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내가 그를 발견했을 요 당시에 그 남자는 자는 중이었죠. 진행 중입니다. 많이 잡니다. 잘 자는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pp 볼까요? I found him wounded. 자, wounded 하면 기본적으로 뭐뭐 되어진, 즉 완료의 의미가 있죠. 즉 다친, 상처 입은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 남자를 발견했을 당시 이전에 이미 다친 거죠. 아파라. 다친 상태가 요때까지 와서 아이고 나는 그가 다쳐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따라서 이미 전에 완료가 된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 부정사인데요. I found him to love her. 자, 기본적으로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주로 미래지향적이지만 사실 요 동사 시점과 같은 시점을 나타내는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겠죠. 나는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중에서 공부하는 건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 이런 자리겠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가 오는 거니까 요거 바로 여기를 공부합니다.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 대부분이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목적격 보호의 부정사. to에 괄호가 쳐져 있네요. 왜 그럴까?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목적격 보호의 부정사가 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동사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 첫 번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사역동사. 들어봤죠? 지겹게 들어봤을 겁니다. 두 번째, 준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무슨 연관이 있겠죠? 세 번째가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뭘 뜻하는가 지금부터 쌤이 정말로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자, 표가 나왔죠? 기본적인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는 건 이런 패턴입니다.
즉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보호겠죠. 자, 이때 말입니다. 자, 여기 맨 앞에는 당연히 주어가 들어가겠죠. 주어, 주어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박스는 말입니다. 바로 준사역 동사와 사역 동사가 같은 사역의 의미로 묶여 있습니다. 자, 준사역과 사역 어떤 의미인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아래쪽엔 바로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 명칭은 다 한자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준사역이나 사역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시킨다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생각해보세요. 당연합니다. 시킨다는 건 첫째, 시킬 사람이 필요하겠죠. 누구누구에게 시켜야겠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한테 뭐뭐 하라고 시켜야겠죠. 즉 동작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바로 사람이에요. 물론 물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동작, 뭐뭐 하는 걸 시킨다 라는 개념이 이제 준사역과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럼 지각은 뭐냐? 늦었나? 그런 지각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유치하네요. 지각이라고 하는 건 알지자, 감각, 즉 감각을 안다는 건 느낀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느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다, 듣는다, 뭐 냄새 맡는다, 맛본다 등등인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두 가지겠죠. 보는 것과 듣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그 남자가 달리는 걸 보았어 라는 거 있겠죠. 이때 내가 본다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누구를 보겠죠. 누구를? 두 번째 그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걸 보겠죠. 따라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잘 봐요. 지각 동사 또한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걸 본다 또는 듣는다 등등의 느낀다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따라오셨으면 땡큐. 자, 그럼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준사역과 사역 먼저 설명드릴 텐데 일단 둘 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 즉 동작 개념의 목적 보호겠죠. 뭐뭐 하는 걸 주로 시킨다 는 뜻입니다. 쌤이 앞에 이 주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무조건 시킨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시킨다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영문법에서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준사역과 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영문법 원서를 보면은요. 원어민들은 이걸 큰 차이 두지 않고 다 같은 맥락의 동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Causative verbs. 자, causative라고 하는 건요. 아마 보신 기억날 겁니다. 원래 동사는 이겁니다. 바로 cause겠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무엇무엇의 원인이 되다 또는 뭐뭐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의 타동사인데요. 앞에 B가 붙게 되면은요, 바로 원인입니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cause라고 하는 바로 원인을 만드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죠. 즉 우리말로 좀 쉽게 하면 원인을 제공하는 동사들이라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생각해봐요. 시킨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얘가 이런 동작 하게끔 하는 원인이잖아요. 그죠?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원인 제공 동사라고 준사역과 사역을 함께 영어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누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얘가 이걸 한다는 거는요, 이제 시킨다는 개념에서 볼 때, 시켰을 때 이미 그 동작을 다 했던 걸까요? 이미 끝난 동작을 뭘 시킵니까? 두 번째, 시키는 순간 이미 하고 있던 중이었을까요? 뭐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뭐하러 시킵니까? 당연하겠죠. 시키니까 그럼 할게요. 알았어요. 라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킨다라고 하는 건 얘가 이거 하는 걸 앞으로 하는 걸 시킨 겁니다. 다분히 무슨 지향적입니까?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준사역이건 사역이건 기본적으로는 부정사, 즉 투 부정사가 쓰이는 게 당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준사역 동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명령하다가 있겠죠? 자, 예문 보죠. I ordered him. 나는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뭐 하라고? 내 차가 망가졌거든. 차 좀 고쳐라. To fix my car. 이렇게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명령을 하니까 차를 고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to를 썼습니다. 이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O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동사는 뭐냐? 사역동사도 마찬가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넣어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역동사가 바로 make 아닙니까?
I made him. 나는 그를 만들었습니다. 자, 시켰다. 명령했다보다 좀 더 강력한 느낌이네요. 나는 그를 만들었어. 뭐 하도록? To fix my car. 내 차를 고치게끔 내가 걔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좀 강제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문장 O일까요? X일까요? 만약 이 문장이 O라면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도 나눌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X. X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미래지향이지만 이때는 to를 뺍니다. 즉 차를 고친다는 동작에서 to를 빼는 거죠. 왜 그런가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to 부정사가 왜 to 부정사입니까? 동사까지 to라고 하는 게 뭐뭐를 향이 아닙니까? 즉 동사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to를 빼버렸다는 건 이 동작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미래인데요. 먼 미래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미래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근미래겠죠. 즉 일반적인 준사역동사보다 사역동사는 시켰을 때 그 동작을 더 빨리 좀 더 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강제성이 좀 더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o 부정사는 이런 꼴 아닙니까? 여기에서 to가 빠졌죠. 그러면 동사 원형만 남겠죠. 이것도 부정사입니다. 이걸 무슨 부정사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뒤에 또 배우겠지만 반대로 to 부정사에서 요 동사 원형만 빼고 to만 남아서 부정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이런 걸 대부정사라고 합니다. 뭐 대명사나 대동사 같은 경우인데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준사역동사와 사역동사 중에 어떤 동사군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역동사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사역동사가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준사역동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쓰이는 것도 준사역동사입니다. 그럼 왜 사역동사가 우리가 더 많이 배운 기억이 나는가?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사역동사가 일반적 개념인데 사역동사는 다분히 예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빈도가 높았고 그래서 우린 중요하게 배웠던 것이지만 실제 사역동사보단 준사역동사가 더 실제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너무 띈 것보단 강제성이 좀 약한 게 더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역동사는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가뿐하게 외우시고요. 준사역동사는 앞서 설명드렸던 문법 개념이 아니라 용법 개념처럼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준사역과 사역의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됐으면 뒤에 제가 만든 강의가 의미가 없잖아요. 뒤에 굉장히 자세하게 만든 게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지각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 보도록 하죠. Verbs of perception. 자, 영문법 원서에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바로 인식이라는 뜻인데, 인식하는 동사니까, 느끼는 동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감각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그렇죠? 촉각, 그죠? 이게 미각이죠. 순간 정신 나갔습니다. 미각, 촉각 이런 겁니다. 미안합니다. 자, 마찬가지 두 가지 필요하겠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걸 본다, 듣는다 이런 건데, 어라? 하는 것이 왜 두 번이나 나왔을까? 쌤 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5대 감각 중에 일단 본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다라고 하는 걸. 자, 한번 그려볼까, 오랜만에. 자, 시간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삐뚤삐뚤하네요. 시간의 그래프에서 내가 딱 본 순간이 이때입니다. 내가 딱 뭔가를 봤다고 쳐요.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누가 어떤 동작하는 걸 본 거죠. 근데 그 동작이 이미 과거에 끝난 동작이야. 즉, PP 개념이야. 그러면 이미 끝난 동작을 어떻게 봐요? 과거를 돌아가서 타임머신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PP라고 하는 건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는 가능합니까? 내가 딱 봤을 때는 보기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뿅 시작이 돼서 진행 중인데 이게 아직 안 끝났죠.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동작의 앞부분은 비록 놓쳤지만 중간부터는 보았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따라서 중간부터 보거나 듣게 되는 게 가능하겠죠. 이런 게 뭡니까? 바로 진행 중이었던 동작이니까 바로 ing 현재 분사 가능하겠죠. 그렇죠? 중간부터 본 거예요. 중간부터. 세 번째, 미래지향.
미래지향적인 건 기본적인 투부정사 아닙니까? 근데 투부정사는 시간적 거리감이 있으니까 너무 멀어요. 먼 미래를 본다는 건 뭡니까?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말이 안 되겠죠? 미래를 본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딱 보니까 바로 시작이 돼. 뿅 시작이 돼. 이렇게 뿅 시작이 돼요. 그러면 동작의 처음부터 시작부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부터 보게 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미래는 미래인데 굉장히 가까운 미래니까 투 부정사에서 뭘 뺍니까? 투를 삐롱 빼면 되겠죠. 삐롱 빼면 이렇게 원형 부정사. 됐습니까?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요 사역 동사에 투를 뺀 것과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ing부터 보도록 하죠. I saw him.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가 뭐 하는 걸 봤냐면 Fixing my car. 아하, 내 차를 고치고 있는 중인 걸 봤군요. 아까 차 고치라고 시킨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 먹고 딱 와보니까 막 고치고 있는 중이죠. 언제부터 고치기를 시작했는지 몰라요. 동작의 처음은 놓쳤지만 내가 봤을 땐 고치는 중이었습니다. 동작의 중간부터 본 거니까 동작의 일부를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 올까요, 했을까요? 당연히 오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자, 미래지향적 투 부정사를 한번 넣어 볼 텐데 일단 예문부터 보죠. I saw him. 나는 그를 봤어요. To fix my 자, car. to fix를 썼다는 건 미래에 앞으로 고칠 거란 얘기인데 앞으로 고치게 될 미래를 본다는 건 예언자, 예지자겠죠.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는 볼 수가 없겠죠. 내가 딱 보니까 바로 고치는 걸 시작한 거야.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잘못됐고요. X. 바로 어떻게 to를 지워주는 거죠. to를 지워서 무슨 부정사, 바로 원형 부정사를 쓰면 내가 딱 본 순간부터 뿅 고치는 걸 시작한 거죠. 동작의 처음부터 본 거니까 동작 전체를 다 본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 부정사가 오는 걸 설명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 준사역과 사역, 그 다음에 지각인데 이 준사역과 사역부터 압축, 바로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이해가 어렴풋하게 된 게 있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씩 다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